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정코치입니다. 자, 오늘 아주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에코프로 외에 절대로 이 박스에서 한 주도 뺏기지 마시고, 우리도 여기서 매집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계속 이 3차 상승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입이 닳도록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지금 며칠 또 올라오다 보니까 수익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박스에서 그 매집의 결과가 바로 현재의 상승이란 거예요. 지금 어제 5% 올랐는데 오늘도 바로 또 5% 올라오면서 급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뭐라 그랬냐면 이 박스의 이 음봉 매집, 이 음봉들을 만든 거는 바로 이 외인이었다. 수급 분석을 다 날짜 찾아서 제가 해드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맥점 분봉의 안착입니다. 박스를 그리던 주가가 이제 여기서부터는 방향성이 제시가 될 겁니다 했는데 어때요? 안착하고 나서 1, 2, 3, 4, 5. 좀 5거리일지 연속 올라오는 거예요. 자,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했는지 영상 짧게 보고 오자고요. 비교를 해드리는 게 이 밴드 때, 박스 때 이 돌파를 하는 과정 설명을 해드렸죠. 마지막에는 전환을 할 때는 꼭 이렇게 안착을 한다고요. 기간 조정을 보내고 나서, 왜냐면 비추세라는 게 계속적으로 박스에만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서 이제 매수와 매도세가 싸우는데 이기는 방향 쪽으로 방향이 나오는 건데, 근데 이 에코프로는 이 박스에서 외인 기관이 매집을 했다. 뭐 그들이 보낸 방향은 상방이잖아요, 상방. 그죠? 이때와 똑같은 그 수급과 이 차트에 대한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으로 풀이를 해드린 겁니다. 안착을 하고 돌렸다. 지금도 안착을 하고 돌린다라는 거죠. 네, 보신 대로 이 수급 흐름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4거래일째 연속으로 지금 추세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제가 이야기한 그 3차 파동의 사이클이 조금씩 실감이 날 수 있는 그런 구간인데, 자, 오늘 수익도 잘 났겠다. 아래에 좋아요 시원하게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이 에코프로 당연히 이대로 끝이 아니라고 보죠. 당연히 20만 원 돌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저와 같이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신고가라고 댓글도 한 번씩 남겨주세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에코프로에 집중을 하고 계신지 제가 확인을 해야 저도 그만큼 더 정성과 시간을 쏟아서 앞으로 더 디테일한 대응 시나리오 짜드릴 수 있는 거니까 지금 바로 좋아요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자, 오늘 일단 에코프로도 잘 올라왔지만 뭐 더 대박은 솔직히 삼성 SDI이긴 해요, 여러분들. 뭐 SDI도 당연히 제가 40만 원에서 매수를 하라고 그냥 영상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얘는 오늘 아주 미쳤던데요. 예, 무려 19%, 20%까지도 올라가더라고요. 오늘 2차 전지쪽은 전부 난리가 났습니다. 에코프로도 올라오고 뭐 삼성 SDI도 올라오니까 오늘은 뭐 정말로 문자가 뭐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그런데 제 눈에는 이 상승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제 주관이죠. 저 관점을 그냥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물론 이제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지만 이제 또 몇몇 분은 아쉬워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SDI 20% 올랐는데 에코프로 5% 오니까 왜 이렇게 에코프로가 약하냐 이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물론 수익이 나더라도 더 큰 거를 보면 아쉬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건데, 오늘 좀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드리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코프로를 꽉 쥐고 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자, 먼저 좀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먼저 가는 놈과 세게 갈 놈, 이렇게 지금 나뉘어져 있는 구간이에요. 삼성 SDI가 잘 가는 거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유는 명확하죠. 자, 얼마 전에 이제 인베터리 2026이 열리면서 뭐 다른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게 최주선 삼성 SDI 사장이 이제 전고체를 양산을 하겠다. 바로 요겁니다, 요거. 내년에 올해 턴라운드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 내년이라고 못을 박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양산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이 내년에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뭐 내년에 못을 박았다는 게 이게 자기들 기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미 좀 주요 완성 업체들 있죠. 그 완성 업체들과 어느 정도 이 공급 스케줄에 대한 그 조율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배터리 셀 업체가 양산 일정을 발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갈 이 소재들 있죠. 소재 공급망들. 이것도 이미 확정이 됐다는 소리인데, 삼성 SDI의 전고체 파트너 1순위가 어디입니까?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BM. 그러니까 SDI가 앞장서서 내년이라고 이렇게 외칠 때 뒤에서 조용히 이 생산 라인을 세팅을 하고 있는 건 바로 에코프로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SDI가 먼저 가고 나서 그 뒤에 에코프로가 쫓아가는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에코프로가 이 전고체에 대한 기술력이 뭐 낮기 때문에 뭐 그래서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들도 갔던데, 에코프로가 늦게 가는 거는 그 기술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확인 과정 때문이에요. 확인 과정. 뉴스를 보시면 에코프로도 인배터리에서 전고체 배터리 소재 라인업을 전부 다 공개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에코프로 역시도 전고체 풀 밸류체인에 완성을 했다.
BM 같은 경우는 전고체용 양극재를,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고체 전해질, 파일럿 이런 라인들을 이미 가동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SDI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 때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는 결국 에코프로라는 거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원래 이게 시장에서는 원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완성 업체가 항상 먼저 가요, 여러분들. 그 뒤에 이제 부품주들이 가는 거예요. 완성업체에 대한 낙수 효과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선도 완성된 배를 만드는 애들이 먼저 가죠. 삼성중공업, 뭐 하나오션. 그리고 나서 부품주들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삼전 하이닉스 가고 그 뒤에 뭐 올라옵니까? 지금 반도체 부품주 올라가고 있잖아요. 부품주들. 뭐 로봇도 마찬가지예요. 뭐 완성 로봇이 가고 그 다음에 DTL한 로봇주들의 부품주들이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삼성, SDI 같은 이 셀 업체들, 그러니까 완성품 계약 소식 하나만으로 얘네들은 주가가 부양을 하는데, 하지만 에코프로 같은 이 소재 기업들은 그 계약이 이제 실제 물량이 그 전환되는 얼마나 전환이 되는지 그 수치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에너지를 구간에서 충분히 응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바로 앞전의 상승도 보면은 어떻게 했죠? 삼성, SDI 이때거든요. 이때 얘가 1월 12일부터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1월 22일 날에 단기 고점을 만들었는데 1월 20일 어디 있습니까? 여기네. 그죠? SDI가 고점 찍을 때는 뒤에 갔다니까요, 여러분들. 뭐랑 같이 갔습니까? 코스닥이랑 갔잖아요. 시장이랑. 시장이 이번에 고점 돌파될 때 그때 더욱더 빛을 발하는 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다라는 겁니다. 지금 뭐 시장도 코스피가 상승률이 더 좋아요.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지금 상승이 좋다고요. 근데 이 역전하는 구간이 생긴다는 거죠. 우린 그 구간을 좀 기다려봐야 한다. 아시겠죠? 에코프로 뭐 이거 돌파 금방입니다, 여러분들. 뭐 양봉 하나 뜨면 돌파인데, 그죠? 그래서 제가 말한 그 고점을 돌파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 에코프로가 다시 한번 선두에 설 수 있는 날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거죠. 현재는 이 산업에 대한 미래의 방향성을 봐야 되는 거지. 우리가 뭐 누가 먼저 가네 뭐 일희일비할 필요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에는 더욱 자세하게 그림이 나오는데 뭐 보시면 이제 일반적인 차트는 확실히 다르죠. 이 맥점 차트는 이 두 개의 밴드가 형성이 되면 주포가 들어온 겁니다. 주포. 에코프로의 주포는 누굽니까? 바로 기관과 외인이죠. 뭐 이때에 대한 매집, 이때에 대한 매집 제가 뭐 다 캡처를 해가지고 수급 분석을 해드렸는데, 즉 이 밴드라는 거는 그러니까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주포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매집하는 선입니다, 여러분들. 매집하는 선.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 지지점에서마다 매집에 대한 이야기를 똑같이 해드리는 거예요. 매집을. 그죠? 현재 이 3번의 박스에서도 외인들이 열심히 매집을 했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밴드가 지지를 하면서 머리를 올리는 작업을 하면서 이렇게 추세를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도 머리를 내밀고 추세를 만들기 위해서 아주 상당히 초입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3차 파동이 뭐 이제 시작이다. 뭐 이야기 계속 해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에코프로 제가 세 번째 이 맥점에 대한 부분을 짚어드리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도 반신반의해서 계속 이 1번과 2번 구간을 놓치면 놓칠수록 다음 맥점에 대한 가격은 당연히 또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럽니까? 밴드 역시도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우상향을 하면 할수록 이 맥점에 대한 가격도 점점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아직 정고점이 돌파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다시 한번 이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돌파기 직전의 매수죠. 현재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 제가 이 분봉에 안착할 때 2차 매수까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못 사서 비중이 좀 아쉬웠던 분들, 제가 이 돌파가 기회라고 판단이 되는 그 자리에서 이전에 문자를 보내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문자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자, 문자를 받아보실 분들은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번호를 다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때 있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호가 가게끔 설정을 해둘 겁니다. 제가 이 에코프로를 어떻게 거래를 하고 있길래 그 고수들이 쟁쟁하는 이 키움증권 영웅전 다들 아시죠? 거기서 9등까지 할 수 있었는지 그냥 여러분들이 제 포지션을 보기만 하셔도 되고, 왜 맥점 코치는 여기선 매수, 여기선 매도, 왜 이번에 또 다시 매수를 외쳤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여러분들이 거래에 참고를 해도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원래 이 키움증권 명예전당 들어가시면 이 상위 랭커들의 거래 내역은 보통 하루나 이틀 뒤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저는 지금 그거를 이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겠다는 거죠. 도움을 받으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맥점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뭐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쩍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손뭉치. 예, 손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소미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위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 때와 2번의 상승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1선에 어쨌든 종가상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한파동이 더 나아져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